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준동사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준동사 중에서 특별히 투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그리고 동명사를 쓰는 동사들 의미 차이가 없을 때, 있을 때 두 가지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약속된 형태들 보겠습니다. 교재 266쪽입니다. 자, 266쪽에는요. 동사가 있으면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한데, 즉 타동사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 때 항상 to 부정사만 사용해야 바른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ing를 쓰면 잘못된 것 이렇게 외워주시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의미는요. 이 동사 앞에 있는 동사와 to 부정사로 표현하는 동사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요게 먼저, 요게 더 나중 그런 개념을 가지고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게 좀 더 미래적인 의미가 있구나. 그게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 to 부정사를 준동사 목적으로 데리고 온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226쪽과 7쪽 이렇게 양쪽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어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얘는 뒤에 to 부정사야, 얘는 뒤에 ing야 라고 구별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우리말 뜻으로 한번 볼게요. 바라다, 원하다,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러기를 바래, 또 앞으로 그럴 경향이 있어. 경향이 있다는 거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하다, 결심하다 라는 것도 지금부터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 라는 계획, 결심. 애쓰는 것도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이르려고 지금부터 노력해가는 것. 그리고 동의하다, 약속하다 라는 표현은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앞으로 그러겠어요 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거부하는 거는 상대방이 요청이나 부탁을 했을 때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하다라는 거는 해내다, 그죠? 그래서 힘들었는데 겨우겨우 해냈어 라고 해서 앞으로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구하다라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셔서 이러한 의미의 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를 사용할 때 뭘 쓴다? to 부정사를 사용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단어는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사가 있고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사용하면 안 되고 ing를 써야만 하는 형태의 동사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원형 써도 안 되고 to 부정사 써도 안 되고 ing만 쓰는데 언제 그러냐면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두 가지의 시점을 보았을 때 별로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이 뒤에 있는 동사 있죠? 동명사로 표현된 부분의 행동이 이 앞에 있는 동사보다 먼저 있었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있었던 경우. 이 먼저라는 말에는 과거의 경험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말이야, 이런 뉘앙스가 있다면 경험도 먼저 있었던 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경험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아주 깊게 숙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볼래? 라고 그냥 제안하다기보다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내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숙고 깊게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도 바로 먼저의 개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조금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개념적으로 정리하시고 일단 우리말로 뜻 볼게요. 피하다, 저항하다 라는 거는 왠지 느낌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피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피하고 저항하려면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아니까 이제는 피하고 싶어 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피하다, 저항하다 라는 것도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중단하다, 미루다 라는 것도 이미 시작된 것을 멈춰야 되는 거니까 중단하다 자주 나오는 표현. 그리고 미루다 라고 할 때는 왠지 앞으로 할 거야, 지금 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어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뭐냐면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좀 이따가 할 거야 이렇게 미루는 거라서 이미 시작된 일로 봐주셔야 됩니다.
또 회상하다, 상상하다. 네, 지나간 것을 떠올리는 거, 회상.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상상이라고 할 때는 조금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상이라는 거는 경험이 없으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상하다라는 단어도 뒤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휴가 갈 것을 상상한다. 휴가는 앞으로 갈 거니까 투부정사를 써야지. 가 아니라 휴가를 가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닷가든지 산이든지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상상하다라는 단어도 준동사 목적어로 동명사를 사용합니다. 다음 즐기다라는 표현이요. 즐기다는 좋아하다, 하고 싶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즐긴다는 것은 내가 해봤으니까 좋아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또 인정하다, 부인하다. 즉 인정하다는 것은 내가 그거 한 거 맞아 라고 해서 과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부인하다라는 거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앞에서 보았던 거절하다, 거부하다랑은 좀 다릅니다. 거절하다, 거부하다는 나 그거 싫어,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거고요. 부인하다라는 거는 나 그거 안 했는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다, 부인하다는 과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의하실 것, 고려하다, 제안하다. 자, 고려하다, 제안하다에서 그냥 가볍게 제공하는 거, 준다라는 개념이라면 투부정사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해줘.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내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면 고려하다, 제안하다라 하더라도 뭐랑 결합한다? 동명사랑 결합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고려하다, 제안하다에 해당하는 consider 하고 suggest 이런 단어들이 좀 중요하게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지금은 개념 이해하고 단어는 좀 이따 볼게요. 또 이쪽에 가서 수반하다, 포함하다 라는 것도 왠지 앞으로 넣어줄게, 앞으로 끼워줄게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미 그걸 가지고 있는 거. 그쵸?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이라고 개념적으로 봐주시고 연습하다 라는 거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습은 practice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practice in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습하다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배우다, 학습하다에 learn이 있어요. learn. 배우는 거는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learn 뒤에는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거고요. 연습은 목표가 물론 있긴 하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앞에 있는 동사랑 뒤에 있는 동사랑 시간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다, 용서해준다는 얘기죠. 감사하다, 고맙다. 자, 내가 용서해줄게 라든지 고마워 라고 말을 하려면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도 있고 고맙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먼저 개념을 잡아주시고 교재로 이동해서 단어들 함께 보겠습니다. 자, 266쪽 단어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투부정사만 준동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바라다, 원하다 여기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나게 된 것들 자주 나오는데 wish, want, would like, hope, expect, need 뒤에는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투부정사. 그래서 뭐뭐 하기를 바라다,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esire, 원하다, 욕망하다는 뜻이고요. long도 동사로 사용되어서 간절히 원하다라고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쳤는데 wait라는 단어 있죠? wait 자동사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wait for 사람 이러면 사람을 기다리다 그리고 뭐뭐 하기를 기다리다 할 때는 to 부정사. 근데 원래 이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to 부정사 하기 위하여 기다리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만 그래서 이걸 부사적 용법이다 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뭐뭐 하기 위하여 기다리다 이게 우리만 자연스럽지 않죠? 그냥 투부정사 하기를 기다리다 wait 투부정사 짝꿍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ait 뒤에 ing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경향이 있다에서 tend to 부정사. 이거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 옆에 be likely to 부정사.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겠죠? be likely to 부정사. to 부정사는 경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to 부정사 대신에 be likely that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전에 조동사 할 때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 다음 계획하다, 준비하다를 보시면 plan, arrange, prepare를 했습니다.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서 arrange란 단어를 배열하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이거 뭐지? 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arrange가 배열하다도 맞아요. 그런데 배열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정돈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arrange 역시 계획하다, 준비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괄호친 부분에 보면 be prepared to 부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prepared가 준비된 이라는 형용사로 고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니까 상태다가 되겠죠. be prepared, 준비된 상태다 인 거고요. to 부정사 하려고 준비된 상태다. 이런 형태도 바르게 사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결심하다 보겠습니다. 자, 결심은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겠죠. 그래서 decide, resolve, choose, determine 이고요. 자, 괄호친 데 보시면 be determined to 부정사 있습니다. determined 단어로 알아두셔야 돼요. 결연한, 결정된, 결심한.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은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동태 뒤에 왜 to 부정사야? 이상하네?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쓰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애쓰다 보겠습니다. 자, 애쓰는 거에서는 거의 try 또는 fail 보시면 되는데요. try to 노력하는 거고요. try ing는 시도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는 거에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fail은 실패하다입니다. 실패하다인데 꼭 외워주세요. failed to 부정사를 붙여서 to 부정사 하는 것에 실패하다입니다. 그리고 원래 정확한 문법은 부사적 용법인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to 부정사 하는 데에 실패하다라고 해서 우리말 목적어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fail to 부정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fail to 부정사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그 다음 의도 넘어가고 동의 가겠습니다. agree 있죠? agree, 동의하다. 자, agree 뒤에 명사를 목적어로 달 때는 반드시 전치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agree on, agree with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agree 뒤에 대절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뭐뭐 하기로 동의하다, agree 뒤에다가 to 부정사 붙이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단어는 agree랑 동의어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consent, assent, consent, assent, agree 전부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약속하다, promise, promise 약속도 나 지금부터 이렇게 그렇게 하겠어 라고 약속이니까 미래적인 의미가 강하죠. promise도 그렇고요. swear 맹세하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는 약속하다, 맹세하다 같이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하다, refuse 꼭 외워주셔야 돼요. refuse 다른 사람의 요청이나 부탁을 거절할 때 refuse to 부정사 아시겠죠? refuse to 부정사 꼭 외워주시고요. 간신히 해내다, 겨우겨우 해내다 라고 할 때 manage to 부정사, manage to 부정사도 외워주시고 여유가 있다라는 건 보통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afford to 부정사, afford to 부정사. 그래서 여기 manage to, afford to는 토익에서도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최근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안하다의 offer가 있습니다. offer. 자, 여기서 offer는요, give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give는 그냥 주는 거예요. 자, give 몇 형식으로 사용 가능하죠? 4형식으로 사용 가능한 동사입니다. 그리고 give는 그냥 주는 거고요. offer 역시나 4형식으로 사용 가능한데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다면 offer는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것이 offer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주다의 의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그거 할래? 앞으로 이렇게 할래? 라고 해서 offer 투부정사를 사용하지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어? 라고 제안하다 suggest 할 때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라고 해서 suggest ing 요 짝꿍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suggest ing에 포인트 실어주시고요. 그 밑에 요구하다. 자, 요구하는 것은 해주십시오 라서 물론 ask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ask for 명사를 요청하다. 그리고 ask는 서명시도 되고 사형시도 되고 오형시도 되고 그죠? 여러분 나왔죠? 자, 그런데 ask를 사명식으로 사용할 때에 뭐뭐 해달라고 요구하다. 앞으로 해주세요니까 ask 뒤에 투부정사를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개는 한 번씩만 나왔습니다. 시험에 한 번씩만. 자, pretend 투부정사, 뭐뭐인 척하다, threaten, 협박하다 하거든요. 협박,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threaten 투부정사, 밑에 두 단어는 한 번씩만 나왔고요. 위에 있는 단어는 그래도 지금까지 시험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진하게 표시된 단어는 꼭 외워주시고 진하게 안 된 것들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67쪽 보겠습니다. 자, 피하다 라고 했을 때 mind, avoid 거의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mind, 해봤으니까 이제 피하고 싶어. avoid 같은 뜻입니다. 피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escape, evade 역시 피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두 번째, 저항하다가 있죠. resist, stand가 있는데요. resist, 저항하다라는 거는 아래에 보시면 반대하다, oppose가 있습니다. 그래서 oppose랑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저항하다, 반대하다. 자, 요거는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 안 할래, 나 그 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 식으로 저항하다, 반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단하다 꼭 외워주셔야겠습니다. finish, stop, quit, abandon, give up. 자, 여기에서 중단하려면 이미 시작된 것을 멈춰야겠죠. 그래서 finish, stop, quit, abandon, give up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우리 stop에서는 하나 더 알고 있습니다. 하던 것을 중단하다는 stop, ing이지만 stop 뒤에 투부정사를 쓰면은 하기 위하여 이 해석이 맞으면 맞는 문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 미루다, 이 미루다라는 표현 역시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미루다는 왠지 앞으로 할 거니까 투부정사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delay, put off, postpone, defer에서 put off라는 표현은 어휘로도 나오기 때문에 delay, put off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준동사 목적어로 뭘 쓴다고요? ing를 사용해야 되는 동사들입니다. 그 다음 회상하다, 기억을 떠올리는 거니까 당연히 ing를 목적어로 취하죠. recall, recollect가 되겠고 상상하다, imagine. 자, 상상하다에서는 왠지 과거를 상상하다. 네, 그런데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갈 휴가, 앞으로의 계획을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단어 자체는 경험을 기반으로 해야만 상상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imagine, ing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즐기다, enjoy 라는 표현은 그냥 우와 즐거워 라기보다는 보통은 취미생활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enjoy, ing 내가 그걸 해봤는데 나 그거 좋아해서 자주자주 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 enjoy, ing. 그 밑에 인정하다, admit. admit은 맞아, 내가 그랬어 라는 시인하다 라는 의미의 인정하다거든요. admit, 내가 그랬으니까 과거의 일을 기반으로 하겠죠. 그 아래 deny. deny는 나 그거 안 그랬는데 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deny 역시나 부인하다 라고 할 때 과거의 일을 기반으로 하니까 ing. 그 다음에 고려하다, 제안하다 두 개 별표 꼭 해주세요. consider, consider ing, suggest ing. 자, 고려하다는 뭐뭐 할 것을 고려하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깊은 생각을 기반으로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니까 라고 생각하셔서 consider ing라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하다, suggest 역시 여러 번 말씀드렸죠? suggest ing. 그리고 밑에 수반하다. 자, 수반하다는 포함하다 라는 뜻이에요. 포함하는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 그래서 involve ing. 그 밑에 감행하다는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risk인데요. risk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깊게 생각해 본 다음에 하는 결정이라서 risk ing 시험에 한 번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practice. practice는 지금도 하는 거라서 practice랑 뒤에 있는 동사랑 거의 시간차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learn은 뒤에 to 부정사와 결합한다. 그 밑에 반대하다, oppose, 타동사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 oppose의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를 쓸 때는 뭘 사용할까요? 나는 앞으로 그러는 거 싫어. 앞으로 공항 짓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을 기반으로 해보니까 여기에 반대해야겠어 라는 의미가 있어서 oppose ing.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번째 줄에 저항하다 있었죠? resist ing 하는 것처럼 oppose ing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주시고요. 그 밑에 용서하다, forgive. 용서해 주려면 이미 벌어진 과거 사건에 대해서 그래, 네가 사고 쳤지만 내가 용서해 줄게. forgive 뒤에 to 부정사 아니고 forgive 뒤에 뭘 쓴다? ing, 과거의 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고마워라고 할 때도 appreciate 있죠? appreciate인데 여기도 이미 다른 사람이 해준 일에 대하여 고마워하다 이기 때문에 appreciate 뒤에 뭘 사용한다? 네, 동명사 ing를 사용한다예요. 그런데 이 appreciate는요, 목적어 자리에 무엇을 쓰는가를 조금 더 많이 물어봅니다. 자, 뭐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고마워라고 할 때 thank 하고 비교하시는 건데요. thank의 목적어는 사람이 되겠죠?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그냥 여러분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맙습니다. 뭐라 그러죠?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그렇죠? thank 뒤에는 사람, 그리고 고마운 이유는 for 뒤에 이유라고 해서 특정 전치사 수반하는 삼형식 동사에서 우리 thank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appreciate 이라는 단어는 목적어 자리에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마운 일, 행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appreciate의 목적어로 물론 동명사도 쓰지만 그냥 it이라고 해서 상황을 표현하는 it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 appreciate it 이렇게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권하다, advise인데요. advise는 O형식으로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O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라고 봐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좌우 이렇게 눈도장 많이 찍어주시고 지난 단어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지난 표시 안 된 단어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 여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이 좀 그런 아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68쪽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본 거는 준동사를 목적어로 취할 때라고 해서 시험 문제에 항상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먼저 공부한 거고요. 이제는 투부정사를 좀 더 깊게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동사니까 이 동사라는 거는 뭐뭐 다로 끝난다, 맞죠? 그럼 뭐뭐 다라고 했을 때 뭐가, 누가, 무엇이 이렇게 주어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장의 주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로 바뀌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내용상 뭐가 투부정사 했지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쭉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요거 이제 앞으로 차례차례 배울 것도 있고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 경우. 자,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투, 부정사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모양 익숙하시죠? 그럼 요렇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오형식에서 요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마치 목적어는 주어처럼 목적격 보어는 서술어처럼 하나의 문장으로, 그래서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우리 행위 유발 동사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다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뭐다? 문장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요, 이 투부정사 자리에 능동을 쓸까 수동을 쓸까를 판단하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럴 때 문장 주어랑 관계를 파악하는 건가요? 아니죠. 뭐와의 관계?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렇지 않은 경우, 자, 오형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어일 수 있습니다. 주어일 수 있다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장의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투부정사보다 앞에 있는 단어, 앞에 나온 명사, 그러니까 문장 주어일 수도 있지만 보어나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뭐 이런 것들이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오형식 동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해석을 살짝 하면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앞에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반인 주어는 생략 가능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인 주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표시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한데요. 자,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4번과 5번의 차이는 4번에서 전치사, 특정한 전치사, 그리고 그 뒤에 목적격, 전치사니까 뒤에다가 목적격을 쓰세요. 이거 뒤에 to 부정사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전치사, 뭐, 그리고 목적격이 있고 뒤에 to 부정사가 있는데 요때는 앞에 뭐가 있을 때예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앞으로 또 배우긴 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격, 설명, 형용사. 성격 또는 성질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있는 경우 있죠. 자, 다시 한번요. 투부정사가 있는데 그 앞에 성격이나 성질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명한, 바보 같은, 뭐 친절한 이런 식의 성격이나 성질을 설명하는 거. 그럴 때는 그 성격이나 그 성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그게 어디에 속한 거냐면 이라는 의미로 전치사 of를 사용하고 그 뒤에 목적격을 붙여주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네, 요거 형용사 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배울 텐데 사람의 성격 또는 성질을 설명하는 경우 전치사 of를 사용하는 것, 요게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란 뭐를 제외하고? 오형식은 제외하고예요. 오형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형식을 제외하고 문장 안에 있는 단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아닌 경우에는 전치사 for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표현해주게 됩니다. 와,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예를 들면 3형식 동사인 거예요. 3형식 동사이고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이렇게 약속된 형태다. 이 동사랑 얘 투부정사가 약속된 형태인데 얘랑 봤을 때 문장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어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죠? 요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for 뒤에다가 목적격
왜 목적격이라고 했냐면요. 인칭 대명사인 경우 주의해야 돼서 그래요. 남자라면 him, 여자라면 her, 복수라면 them 이런 식으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현을 한다 입니다. 요거 잘 봐주세요. 아시겠죠? 자, 주어, 동사, 그리고 투부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 주어가 아닌 경우 어떻게 표현한다? for 플러스 목적격, 요게 기본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앞에 성격, 성질을 설명한다면 뭘 사용한다? of를 사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는 지금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6번째,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그냥 얘는 그냥 그렇게 쓰는 표현이야. 마치 부사구를 사용하듯이 그냥 그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판단하는 것이 6가지로 나뉘는데 자, 요거를 1번부터 6번까지 각각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이런 전치사를 써야겠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68쪽에서 우리 네모칸 있죠. 예문 한번 볼게요. 의미상의 주어에서 문장 주어라고 써드렸습니다. I want to stay a little longer. I want to stay. want의 목적으로 to stay를 사용했죠. 그러면 stay, 머무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머무르나요? 내가 머무르겠죠. 문장 주어 I, 내가 머무르는 거니까 이렇게 문장 주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볼게요. We have a little time to waste. We have a little time. A little time은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시간이 거의 없는데 뭐 할 시간? To waste. 낭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waste, 낭비하다인데요. 누가 낭비하죠? 우리가 낭비하는 겁니다. 문장 주어인 we가 바로 waste의 주어 역할을 하고요. 그 앞에 time이 있죠. 시간이라는 명사. time이 wast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상 목적어. 그래서 우리가 waste, 낭비하다, 뭐를? 시간을, time, 이런 구조. 내용상 그런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가 있는데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뭐일 수 있다? 문장의 주어일 수도 있다. 그리고요. 자, 지금 이 경우 waste의 목적어, 내용상 목적어 어디에 있습니까? 투부정사보다 앞에 있죠? time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 그런 경우에 waste 뒤에 time을 한 번 더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투부정사가 있고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이미 앞에 등장했다면 굳이 또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공부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일 수 있다. 몇 형식? 5형식. 첫 번째 문장, I want you to stay a little longer. I want you to stay. 에서 want 몇 형식? 5형식. Jack advised me not to see her. 자, advise 몇 형식? 5형식. I don't want the money to be used to buy guns. want 몇 형식? 5형식. 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럴 때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자, I want you to stay a little longer. you 하고 stay. 너가 머무르기를 원한다. 그 아래는 me 하고 not to see. 내가 그녀를 안 보기를, 그죠? 나더러 그녀 보지 말라고 조언했다. 그 아래는 money to be used. 요런 문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돈이니까 돈은 쓰는 건가요? 쓰이는 건가요? 우리는 돈을 쓰다 뭐 그냥 별로 생각 없이 표현을 하는데 돈은 쓰이는 거죠.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be pp 돈은 사용되는 것이니까 I don't want the money to be used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총 사는데 그 돈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를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5형식 동사에서 주의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인 주어. It's good to get up early 에서 it은 왜 사용했습니까? 가짜 주어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거라는 표현이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 라고 했을 때 문장에서 it은 가주어, 문장의 진주어는 뒤에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get up,
투부정사로 만든 get up에서 주어는 표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알죠? 네, 그냥 너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일반인, 굳이 밝히지 않을 때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누가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라고 특정인을 지칭하고 싶으면 It's good to get up early에서 to get up early 앞에다가 뭘 쓰면 될까요? for 뒤에다가 목적격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가 좀 일찍 일어나는 게 좋아. It's good for you to get up early.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 가능합니다. 자, 그것이 4번인데요. 4번에 보시면 for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첫 번째 문장 It's good for you to get up early. 바로 for you 라고 되어 있죠. get up의 의미상 주어가 앞에 있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for 플러스 목적격. 두 번째 문장 It was a mistake for her to follow his advice. 에서 It was a mistake. 그리고 to follow his advice만 되어 있다면 그의 조언을 따른 거가 실수였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실수를 한 거다? 그녀가 실수한 거야 라고 follow his advice에서 follow, 따르다, 추종하다, 누가 따랐지? 라고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밝히고 싶으면 바로 전치사 for, 그래서 for her 라고 사용을 한 거고요. 그 아래 Here's a new book for you to read. 그래서 Here's a new book. 여기 새로운 책이 있다 라고 새 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to read. 읽을 새 책이 있다인데 누가 읽을 건가요? read의 의미상 주어. 너가 읽을 거야 해서 for you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밑에도 He waited for the bus to arrive. 에서 wait 차동사입니다. to arrive 도착하다. 근데 뭐가 도착하나요? 버스가 도착해야겠죠. 그래서 arrive의 의미상 주어는 for로 표현합니다. for the bus. 그 버스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되겠고 그 아래 보겠습니다. He hopes for me to pass the exam. hope의 목적어로 뭘 사용한 건가요? hope의 목적어. hope의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hope 몇 형식? 3형식으로 사용한 거죠. He hopes. 그는 희망한다. 무엇을?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투부정사 목적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 통과해요? 누가 패스하는 거죠?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밝혀주기 위해서는 for me,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라는 거. 요 마지막 문장에서 hope을 5형식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몇 형식? 3형식으로 쓴 거기 때문에 전치사 for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거 잘 파악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It was kind of you to help me. It was kind of you 에서 kind라는 형용사를 보시고 kind가 성격, 성질을 설명하는 거구나. 그리고 to help me 여기가 진짜 주어죠. 나를 도와주는 거는 kind, 친절한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거는 친절한 행동인데 그 친절함이란 누구에게 속한 속성? 너에게 속한 거. 그래서 of you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5번 주의하셔야 돼요. 성격이나 성질을 표현한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 속한 건지를 밝힐 때에는 전치사 of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 독립부정사라고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건 그냥 그렇게 쓰는 애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쓰는 애들이 무슨 말이냐면 to tell the truth. to tell the truth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뜻이고요. 또 그 아래에 있는 so to speak. so to speak은 소위 말하자면 이런 뜻인데요. 얘는 투부정사에서 굳이 문장의 주어랑 투부정사의 주어를 맞춘다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말 덩어리로 그냥 수식어구로 그냥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부정사들은 뒤에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굳이 의미상 주어를 찾으려고 구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5형식인지 아닌지 판단하자. 그리고 투부정사가 있을 때 앞에 있는 단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문장 앞에 없다라면 전치사 뭐로 표현한다? 일반적으로는 전치사 for를 사용하는데 앞에 성격이나 성질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있으면 전치사 of를 사용한다.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 그런 표현도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할게요.